국민참여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배정환입니다. 금단의 땅 용산 매군기지가 공원의 옷을 입고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용산기지가 어떻게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우리 모두의 일상이 움츠러들고 있던 그런 우울한 소식 가운데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용산공원의 경계가 그전보다 훨씬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발표되었는데요. 이로써 약 300만 제곱미터로 용산공원의 면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용산공원에 반가운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반환되기도 했고요. 또 서빙고역 쪽에 미군 장교 숙소부지가 개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들어가셔서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기지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넓은 땅이지만 우리는 늘 지난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었고요.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있는 것조차 잊어버린 미지의 땅, 테라 인코그니타가 되어왔습니다. 또 용산기지만큼 기구한 운명을 겪은 그런 질곡의 역사를 가진 땅도 없을 것입니다. 몽고군도 13세기에 주둔한 적이 있고요. 가깝게는 이모군란 이후 또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군도 주둔했고 을사늑약 이후부터는 일본군의 군사기지로 쓰였습니다. 해방 이후부터는 그 기지를 이제 미군이 점유하게 되면서 한국 속에 있는 미국의 땅이 된 것이죠. 이런 질곡의 역사를 겪은 땅이 우리에게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10년에 일본 군 기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들이 거의 다 있죠. 이때부터 이미 일본군에 사용된 그런 기구한 군사기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지도는 1946년 그 미국 사람들이 만든 지도입니다. 일본 군 기지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곳이 이미 1946년에는 하나의 병영 도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잘 우리가 볼 수 없는 풍경인데요. 서울 한복판에 갇힌 하나의 병영 도시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용산기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용산공원은 라지파크입니다. 세계 유수의 많은 대형 공원들보다 더 큰 면적, 약 100만 평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축구장 4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사이즈입니다. 지금 바로 용산기지와 여의도가 동시에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똑같은, 사실 연말에 3.0 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나서 용산기지가 더 크게 된 것이죠. 이렇게 큰 공원, 큰 땅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은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지에서 공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90년에 한미 정상이 기본 합의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2003년에는 한미 정상 간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국가가 공원을 추진하기로 본격적으로 발표했고 그 이후 공원화 선포식 2007년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인 공원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이디어 공모 또 2011년에는 종합기본계획이 고시됐고요. 2012년에는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가 열렸고 그 당선작을 바탕으로 해서 18년까지 6년간 기본설계 및 조성계획안이 수립됐습니다. 그간의 주요 계획들을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에 공원화 구상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공원, 도시와 대화하는 공원,
성장하는 공원, 한국적 공원이라는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2009년에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가 열렸고요. 2011년에는 법정 계획인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이라는 비전을 세웠고요. 역사성과 장소성, 생태적 가치, 도시적, 문화적 잠재력 등과 관련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2011년의 기본계획도입니다. 6가지의 단위 공원들이 모여서 전체 하나의 연합공원을 만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2014년에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세계적인 국내외 조경가와 건축가들을 초청해서 국제공모가 진행됐습니다. 8가지 작품 중에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조경설계사무소인 웨스테이 컨소시엄의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이 당선작을 바탕으로 해서 2012년부터 18년까지 기본 설계 및 공원 조성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빨리 완성됐어야 하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의 변화, 또 기지 이전의 지체, 정치적 상황 변화 등에 따라서 굉장히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2018년 말에는 공원 조성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고요. 향후 국민 소통을 통해서 여러 권고안을 반영해서 아마도 2021년 올해 말쯤에는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기본 설계안의 4가지 컨셉은 지형의 치유, 자연의 치유, 역사의 치유, 연결의 치유입니다. 이 기본 설계안의 조감도를 보고 계십니다. 남산부터 한강까지 연결되는 아주 거대한 녹지축, 생태축뿐만 아니라 문화적 시설, 또 역사적 가치를 품은 건축물의 존중,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연합된 그런 공원 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기본 설계안의 주요 이미지들을 보고 계십니다. 넓은 초원과 숲, 국립중앙박물관 쪽에 들어설 대형 호수의 모습, 남산 쪽이 바라다 보이는 장관, 또 겨울철의 모습이죠. 또 야경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메인포스트 쪽에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재활용한 그런 문화시설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018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용산공원 조성이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군들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많이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8년에는 용산공원 갤러리가 개장되기도 했고요. 용산기지 버스 투어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임시 활용 방안 연구, 또 미군 장교 숙소 부지 개방, 공원 경계 확장, 국민 참여와 소통 등등 많은 일들이 최근에 압축적으로 벌어지면서 용산공원이 우리 곁으로 한 걸음 성큼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캠프 킴 자리에는 서울시와 미군이 용산공원 갤러리를 마련해서 시민 소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용산기지 버스 투어가 진행되면서 아주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는 용산공원 경계가 확장됐습니다.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등이 용산공원 경계 안으로 편입되었고요. 옛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경찰청 시설 예정지 등등도 경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300만 제곱미터라는 아주 넓은 면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스포츠필드, 소프트볼 경기장, 지금 도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지난 연말에 부분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6년간 지도에서 사라졌던 그러한 곳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군 장교 숙소 부지 7월에 개방식이 열렸던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곳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펼쳐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2021년 하반기에는 이 장교 숙소 부지를 용산공원의 미래를 실험하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됩니다. 국민참여단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프로그램이죠. 국민소통과 참여와 관련되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의 3대 철학은 과정 존중, 열린 소통, 국민 참여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용산공원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과 친해지기, 함께 만들기, 가꿔 나가기 3단계로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펼쳐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많이 보셨죠? 얼마 전에는 용산공원에 새 이름을 짓는 네이밍 공모전이 진행됐고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대국민 투표가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옛 기억과 시간을 다시 기록하고 저장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선발되신 국민참여단 모집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청년 크리에이터, 코디네이터, 또 연구 공모 같은 것들도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바야흐로 용산공원이 국민 곁으로 아주 바짝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죠. 100만 평이 넘는 이 빈 땅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공원 조성 30년 역사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으로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2006년 8월 24일 아주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는데요. 그때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 선포식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 중에 한 구절을 따봤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새로 열린 80만 평의 녹지공원은 생각만 해도 가슴을 부풀게 합니다. 시민 누구나 차표 한 장 들고 부담 없이 찾아와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민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용산공원 2045년이라는 그 희망의 나무 이제 2021년, 2006년에서 15년이 흐른 지금 2045년을 향해 나가는 이 희망의 나무가 많이 자라서 용산공원이 성큼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감염병과 기후변화에 움츠러든 우리 도시 한복판에 축구장 400개 크기의 공터가 생긴다는 것, 여의도 면적만한 대형 공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용산공원 조성과 그 계획은 과정 중심적인 계획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산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원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입니다. 함께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참여단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앞으로 많은 워크숍, 강의, 투어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